안녕하세요, 한민입니다. 제 채널을 오래 구독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플래너를 몇 년째인지도 모르겠어요. 한 6년, 7년 이상 매일매일 쓰고 있어요. 최근에 플래너 이야기를 많이 안 했더니 어떤 분이 플래너에 대한 영상을 좀 찍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오늘 오랜만에 플래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다양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록이 제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긍정적인 변화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록을 하시라라는 기록에 대한 동기부여, 그리고 제가 어떤 종류의 기록들을 하고 있고 각각에서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기록들은 종류가 되게 많은데 첫 번째로는 데일리 플래너, 제가 가장 메인으로 하고 있는 기록이죠. 그리고 그 데일리 플래너를 쓰고 나서 마지막에 감사일기를 씁니다. 거창한 건 아니고 한 3줄 정도 적어요. 그리고 책을 읽을 때마다 독서 기록을 하고 또 필사도 합니다. 좋은 문장, 아껴두고 싶은 문장, 간직하고 싶은 문장들은 베껴 쓰는 필사를 하고요.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감정일기를 씁니다. 그리고 어떤 목표가 생겼을 때는 액션 플랜을 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연기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기 레슨을 받을 때나 아니면 작품에 들어갈 때 이제 연습 일지를 씁니다. 제가 데일리 플래너 콘텐츠로 유튜브에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기 시작했는데요. 그만큼 데일리 플래너는 어떤 저의 정체성과 같은 요소고, 또 데일리 플래너 덕분에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돼서 제가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직장 생활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많은 일을 다 하는 게 맞냐,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냐라고 신기해할 정도로 정말 많은 일을 같은 시간 내에 다 차곡차곡 구겨 넣어서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마음 잡고 시간 관리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마음을 먹고 시간 관리를 해야겠다, 플래너를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건 제가 굉장히 생각이 많고 또 그 생각이 막 이리저리 튀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일을 굉장히 집중해서 좀 오래 끌고 가기도 힘들고, 특히 저처럼 관심사가 여러 분야에 흩어져 있으면 하루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 구조화하고 잘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저것 다 하고 싶은데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어떤 성격이나 능력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나 대신에 비서처럼 내 시간을 좀 짜임새 있게 정리해줄 도구가 필요했고, 그 도구는 굉장히 어려운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데일리 플래너를 쓰는 거였어요. 특히 여러 가지 일을 왔다 갔다 해야 될 때는 빼먹은 거 없나? 나 지금 뭐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에 시달리는 시간 때문에라도 그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게 되거든요. 그런데 시간 관리가 잘 되었다 외에도 플래너 덕분에 삶에 달라진 점이 엄청나게 많아서 오늘은 시간 관리는 당연하고 이 기록을 하면서 제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가장 좋은 건 나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는 게 당연히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어떤 일을 힘들어하고 이런 것도 포함이지만, 어떤 일을 할 때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집중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어떤 시간대에 어떤 일을 하면 더 잘 되더라, 이런 것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를 또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가계부를 쓸 때 가계부를 쓰면 뭔가 가계부에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면서 돈을 좀 아껴 쓰게 되기도 하지만, 내가 어떤 분야에 돈을 많이 쓰는지,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분야에 지출을 하는지, 기분이 좋을 때는 어떤 분야에 지출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경향성을 볼 수 있잖아요. 시간 기록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시간을 기록하기 시작하면 플래너에게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게 되고, 가계부를 쓸 때 우리가 돈을 아껴 쓰는 것처럼요. 그리고 내가 어떤 분야에 시간을 많이 쓰는지, 또 많이 걸리는지, 어떤 일은 금방금방 끝내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게 됩니다. 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그리고 쫓기는 기분에서 굉장히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우리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때가 언제냐면, 할 일은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없다라는 조급함이 들 때 있죠. 이게 시간을 막연하게 쓰기 때문이거든요. 많은 일을 갖다 놓고 그냥 뭉뚱그려서 나에게 8시간이 있는데 10가지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막연하고 바쁘고 쫓기는 기분이 들어요. 그러면 쫓기는 기분 때문에 또 오히려 일에는 집중이 안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종이에 써놓고 눈으로 보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거든요. 이게 내가 해야 될 일, 남은 일과 남은 시간을 종이에 써놓고 눈으로 확인하면 시간을 잘 다룰 수 있고 또 어떤 일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를 좀 나름대로 객관성 있게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일이 아무리 다양하더라도 결국에는 어떤 루틴을 가지고 가게 되거든요. 한 사람이 매일 다른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취미가 많고 아무리 도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아 이거 2시간이면 끝내지 라고 생각했던 일이 5시간, 6시간 잡아먹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매일매일 기록하고 매일매일 피드백을 하면 굉장히 사람이 시간에 대한 어떤 객관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된 시간 안에 이 일을 끝마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면 오히려 또 쉬는 시간에도 굉장히 과감하게 쉴 수 있어요. 사실은 저도 잘 쉬지 못하는 병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몸이 아프고 또 힘들고 이런 순간들을 많이 겪으면서 아 쉬는 시간을 의무적으로라도 확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중요한 건 쉴 때 불안해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좀 힘들기도 하지만 내 플래너를 쓰기 시작하면 시간을 눈으로 보고 있고 내가 이 시간을 어느 정도 꿰뚫고 있기 때문에 쉴 때 불안감도 확실히 덜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내가 해낸 일을 가시화할 수 있어요. 오늘 어떤 시간이 주어졌는데 내가 이 일을 다 해냈다. 그리고 이거는 못했다. 이 일은 내일로 미뤘다. 이거를 다 기록해 놓고 나중에 보면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제가 이룬 일들을 굉장히 축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못한 것을 또 부각해서 기억하기도 하고 아무튼 굉장히 어떤 방향이든 왜곡이 심할 수 있는데 매일매일 플래너 쓰기를 반복하면서 내가 해낸 일 그리고 플래너 쓰는 것 자체도 내가 해낸 일에 속하죠. 매일매일 쓰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해낸 일을 기록하고 그걸 눈으로 보면서 굉장히 효능감이 많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왜 오늘 하루 종일 바빴는데 한 건 없네? 이런 기분이 시간을 잘 활용하기도 하고 해낸 것들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기도 하니까 그런 불쾌한, 저녁에 드는 불쾌한 기분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플래너 하단에 항상 감사일기를 쓰는데 진짜 3분도 안 걸려요. 하루 종일 감사했던 사실을 한 3가지 정도 쓰는데 진짜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이게 감각을 개발하는 거거든요. 제가 긍정 확언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나는 더 성장한다. 나는 언제까지 5kg을 뺄 거다. 이런 목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를 응원하기 위한 말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것보다는 감사일기를 쓰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쨌든 나에게 벌어진 일, 사실을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느낌이 잘 들지 않아요. 나는 부자가 된다, 나는 5년 안에 교수가 된다, 이런 긍정학원은 과연 될 수 있을까? 내가 진짜 5년 안에 교수가 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을 한쪽에 눌러놓고 아니야, 나는 교수가 될 수 있어. 이렇게 계속해서 외면하는 과정일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괜찮겠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많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불안도가 높은 사람이라서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일기는 오늘 벌어졌던 일들 중에 아주 작은 거라도 감사한 걸 캐내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걸 하면 좋은 게 감사의 역치가 낮아져요. 신기하게 어떤 감각도 개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연기를 배우는데 연기할 때 배우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작은 감각을 크게 부풀려서 겪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감각들에 되게 예민해지고 어떤 대사를 받았을 때 그 감각을 조금 더 쉽게 불러올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제가 매일 이제 동물병원에서 일하면서 맨날 귀여운 강아지, 고양이들을 막 보잖아요. 이 귀여운 것에 무뎌질 것 같은데 오히려 이 귀여움의 역치가 낮아져서 별게 다 귀여워요, 이제는. 진짜 우스갯소리로 바람에 굴러가는 낙엽만 봐도 귀엽다고. 저는 막 옛날에는 애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귀여워하진 않았는데 요즘 뱀도 귀엽고 물고기도 귀엽고 도마뱀도 귀엽고 다 귀여워요. 마찬가지로 감사한 것을 찾아내는 것도 계속해서 훈련하면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이라서 지금 저는 오늘 여기 카메라에 SD카드 안 잊어버리고 집에서 챙겨 나온 것에 감사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걸 진짜 잘 까먹어서요. 근데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잖아요. 당연히 촬영하려고 나왔으면 SD카드를 가져와야 되고 안 가져온 게 좌절할 일이지. 근데
지금 앉은 자리에서 감사한 거를 시간만 있으면 100개도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은 너무 적게 걸리니까 이게 가성비가 뛰어나죠. 시간 대비 효과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꼭 추천드립니다. 진짜 어렵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나도 기록을 시작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너무 축하드리고 너무 잘한 결정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 주의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너무 처음부터 빠른 시간 내에 큰 기대를 하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내가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들 거야. 절약을 해서 돈을 모을 거야. 어떤 일이든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살을 뺐대 라든지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시간 관리를 되게 잘했대 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실천하면 뭔가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싶어 하고 그렇게 기대를 크게 잡아놓고 빠른 시간 내에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금방 포기하는 경우가 생겨요. 저라고 하루 이틀 플래너 써서 대단히 인생이 바뀌었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꾸준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도 그거를 묵묵하게 그냥 견딜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당연히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변화가 없으면 재미없는 건 사실이에요. 제 구독자님들 중에 이미 저를 따라서 플래너를 쓰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간증 후기를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댓글에다가 나 이 유튜버 따라서 써봤더니 어떤 점이 좋더라, 어떤 점이 달라졌더라 이런 것들 써주셔도 좋고 당연히 쓰면서 힘든 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대댓글 항상 남겨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게 다른 분들도 다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이라면 영상으로 한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래너를 쓰고 나서 좋았던 점 혹은 달라진 점 혹은 궁금한 점 이런 것들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